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금요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아동복지론 과목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번 마지막 강의 이혼 가정의 아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이혼 가정이라는 내용을 한번 돌아볼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가 함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이웃 그 사촌 친지들과 함께 사는 경우의 아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또 다른 삶의 선택으로 논의될 정도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를 수가 있겠지요. 부모의 이혼은 자녀가 부모의 부부 갈등과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혼이라는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때까지 정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정말 웃음꽃이 담장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정말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어려운 현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동의 문제는 개별적인 가족 수준에서만 다루어져 있고 사회적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이혼 개념,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의 자녀의 반응은 또 어떠한지, 한국의 이혼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이혼 가정의 자녀를 돕기 위한 실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의 개념 정의로서 이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는 이혼을 하나의 일탈로 규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는 이혼을 불행한 결혼 관계로부터 해방, 그리고 새로운 자기 발견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고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혼이 심리적인 측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감소되는 일종의 전이 상태이며 성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함으로 또 새로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여러 가지 이혼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감정적인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짙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 또한 실망감, 이런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시기가 오기 전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점차 법적인 이혼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부부관계의 신뢰와 또한 사랑과 행복한 어떤 그 부부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지 못하고 행복함이 불행으로 바뀌고 가정적인 어떤 감정의 끝이 결국은 이혼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을 통해 하게 되는 일종의 보복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불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피해를 본 쪽에서는 복수하려는 동기가 아주 강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애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적인 측면에서 이혼을 할 때는 유책 사유자로 하여금 어떤 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전적인 다툼을 또 벌이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진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혼은 또 어떠한가? 경제적인 이유는 재산을 분배해야 되고 자녀 양육비 분담 또 조정, 위자료, 수수 등 부부간의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분배해야 되고 서로 노력을 해서 모아온 재산의 어떤 그런 노력의 대가 또한 공동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분쟁을 하겠지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인 경우에는 아버지 쪽에서 좀 이렇게 자녀 양육비를 분담을 하는 경우를 좀 보는데요. 결국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아버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비를 제공할 때는 그 생활이 또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 측면에서의 이혼은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함으로써 공동으로 책임졌던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리한다는 단계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고,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대한 행복이 없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부관계는 또 각각의 삶을 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양육비로 인한 갈등이 또 엄청나게 또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회피하려는 그런 요즘의 추세를 볼 때 너무나 그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에서 이제 양육비를 서로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한 양육을 하는 그 자녀를 또 만나겠다고 하는 어떤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또한 권리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역할을 가지고 서로 분리하는 단계를 부모 역할 측면에서의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혼은 이혼을 하면 이혼 전에는 부부가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 다시 만나서 사회적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화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혼이라는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는 뭐 이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자녀를 데리고 사는 엄마가 있고 또 자녀를 데리고 사는 아빠가 있는데,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도 내 아이 내가 키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내면의 그 고통받는 얼굴을 볼 때에 과연 이게 옳은 판단인가?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인가라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분리를 했고,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서도 서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럼 심리적인 이혼은 어떤 것인가? 심리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오면서 의지하고 밀착해왔던 상대방의 자아와 본인의 자아를 분리하는 것이지요.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서로 상대방과 함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한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함께 슬픈 일이 있으면은 또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생활했던 것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본인의 준비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은 단기간의 생활 위기나 사건이라기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리 사회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이혼 가정의 아동은 어떻게 적응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8쪽입니다.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무엇일까? 자,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부모 관련 요인과 아동 관련 요인으로 대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관련 요인은 어떠한 요인일까요? 부부 갈등 및 부모의 정신병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전후에 부부 갈등의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또한 아내 구타, 가출 등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아동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적응 정도는 부모 자신들이 이혼 후 후유증에 빨리 회복되면 자녀들의 적응도 빨라지고 안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부모가 이혼을 기정사실로 수용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 동기화하려고 노력할 때 자녀들의 적응을 촉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 이 자녀를 맡은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에서 빨리 사회에 적응을 하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면 너무너무 다행인데, 이 부모의 적응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갈등하고 불안하고 다른 또 정신세계의 아픔을 겪게 되겠지요. 그다음 세 번째로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어머니와도 살 수 없고 아버지와도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의 적응에는 비동거 부모와의 접촉 빈도보다는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다. 부모들이 일관성 있게 면접을 하거나 만나거나 아이를 안정시키고 생계에 도움을 주면은 아이들은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겠지만은,
그게 불안하게 어머니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또 아버지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 아이들의 아픔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는다면 이들의 정서적인 삶은 너무 황폐해지고 나중에 문제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비동거 부모가 이혼 후에도 일정하게 방문하면 그 아동은 또래 관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학업 성적 등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거 부모에 대한 양육 태도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양육 행동에 자신감이 있으면 민주적일 때 자신감이 있고 민주적일 때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 방식이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지나치게 방임적일 때는 아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떤 그 화풀이 대상으로 돼 가지고 뭐 아빠를 닮아서 화가 난다거나 엄마를 닮아서 화가 난다거나 그러면 어느 양육하는 한쪽에서 그 자녀를 학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풀이 대상으로 해서 훈육을 명분 삼아서 아이를 바르게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주위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가. 이게 이혼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이 적응하는 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이혼 부모가 친정이나 친구들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관련 요인으로서는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 성숙도, 기질 등을 들 수가 있고, 어머니가 양육하는 남아는 아버지의 부재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학령 전의 어린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아동들에 비해 이혼 문제를 보다 개인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가 있고, 특히 기질이 까다로운 아동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더디고 변화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별로 이혼에 대한 적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전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6세 이하의 아동은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빈번하게 드러내고 부모에게 정서적인 요구가 많아지고 계속 엄마를 찾거나 아빠를 찾거나 불안한 그 본인의 생각을 부모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배변 훈련에서 퇴행을 보이고, 잘 하던 아이가 이제 엄마나 아빠가 떨어져서 살게 되면 아기처럼 배변 훈련에도 퇴행을 보이고 짜증이 늘고 칭얼거리고 격리불안을 겪는 수도 있고요. 보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느 시기보다 성인의 일관된 관심과 반응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또한 학령기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학령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청소년기까지 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이제 학령기라고 하겠죠. 자신의 감정을 유아기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중대되지만 좀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거겠지요. 초기인 6, 7세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 시기의 아동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요.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학령기 초기 아동은 결혼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의 별개의 관계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은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동생을 보살피고 가사를 돌보는 등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부모의 상담자나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의존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시기에 부과되는 성인 역할 부담은 정작 성인기에 독립을 성취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 어머니의 어려운 심정을 서로 대화의 상대로 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살림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동생이 있을 경우에는 동생을 보살피기도 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역할 부담이 정작 성인기에는 독립을 성취하는데 아주 저해한 요소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친척 중에 부모가 그 결혼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기에 그 딸이 셋인데, 큰딸이 아버지의 객사하는 모습을 봤겠지요. 중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지금 50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 로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아예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를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가 잘 하지 못했던 것을 감정을 삼아서 같이 살기는 하지만 어머니와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 상황을 제가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나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눈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행복하게만 우리가 바라봤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바라기만 하고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 보호받는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이혼이라는 과제 앞에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테마 앞에서 우리는 한 번쯤 신앙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해라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경제적으로 메꿔야 할 것이고, 감정적으로 불행하다면 감정적인 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 은총 속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노력이 있지 않고, 그러한 기도가 있지 않고는 결코 세상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청소년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럼 재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재혼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또 안게 됩니다. 재혼 가정 아동의 적응을 논의할 때 재혼 가정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혼한 부모가 다른 배우자와 재혼을 하면 재정적인 면이나 부부 사이는 안정적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또 초래하느냐. 본인의 친부모 밑에서 함께 살아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계부모를 만나게 되죠. 계부모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밑에 서로 다른 형제를 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들과 서로 적응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기 때문에 재혼하는 당사자들의 전혼 경험 여부, 전혼 자녀 여부, 재혼 시 자녀의 발달 단계, 뭐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부담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전혼 관계로 인해서 정서적인 부담이 있겠고요. 또 계부모 역할에 애매한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식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면서 남의 자식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은 자기 자식은 버리고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현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이 적응을 하며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 하면 그 자녀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인가. 저희는 그 자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재혼을 권면하거나 이혼을 권면하거나 그런 얘기에는 제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아픔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혼이라고 하는 큰 짐 앞에서 우리는 자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픔을 겪을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고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이혼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 보았는데요. 317쪽에 보면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혼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지요. 아빠가 안 계실 경우에는 어린아이들한테는 대부분 엄마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미국에 가 있다, 뭐 사업 때문에 어디 나가 있다, 아니면은 병원에 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저희 그 원에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 7살 친구가 왔는데요. 이 아이가 상당히 똑똑해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밤중에 집을 나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나 고모가 엄마는 병원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7살이 되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밤에 나갔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살이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안 올 것이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고모께서 이 아이를 예쁘게 잘 양육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는 잠자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낮에 휴식 시간에 이부자리를 깔고 좀 쉬어야 되는데 절대 누우려고를 안 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요. 누워서 잠을 잘 경우에는 엄마가 집을 나갈 것이다라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이는 아마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지요.
우리는 이혼 아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따로 살게 되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고모와 함께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아빠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라고 한 단계 한 단계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래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혼에 대한 아동의 느낌을 다뤄야 되는데요. 정직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엄마나 아빠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은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느낌을 아동 중심의 개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개입에 초점을 맞춰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혼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혼 가정의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서 아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이혼 가족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한 학기 동안 대면으로 수업을 계속 하고 싶었지만 다 할 수 없었음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라도 한 단원 한 단원 강의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아동복지로는 여기서 종료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과제물도 제출하시고 학교에 출석도 만날 때는 너무나 열심히 와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학교 수업이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다시 또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 학기를 통해서 졸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박사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